펄스 폭이 줄어들게 되니까 결국은 2차 축으로 넘어가는 전압이 제대로 못 넘어가게 되는 거죠. 지금 체계적인 설명이 아니에요. 샘플로 예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로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요 LED하고 포토TR은 포토커플러라고도 부르고 포토셀이라고도 부르는데, 요것도 테스트하기를 정확하게 잴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영어 문장에서 단어 하나만 몰라도 번역이 안 되듯이 특정 부분 하나가 이해가 안 되게 되면 우리한테는 그것은 어렵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거는 완벽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단 어디 가서 모임에 가도 노하우를 가르쳐주시면 안 됩니다.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선생님이 좀 그러면 안 좋겠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함선이 싹 들어오면 먼저 휴즈를 거칩니다. 휴즈는 여기에 3.15A라고 적혀있죠. 그렇죠? 3.15A다. 250이라고 적혔습니다. 이 볼트는 사실 100V에 3.15A여도 실제적으로는 암페어만 맞으면 나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250에 3.15A인데 주로 원통용 휴즈가 많이 사용됩니다. 제가 모 카페에서 살 때는 한 개를 한 250원 꼴 줬는데 350원인가? 한 400원 꼴을 주고 샀는데 선생님이 교재에 올려준 데 보면은 그 특정 카페에서는 150원밖에 안 받으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여기저기 다녀가지고 싼 데서 구입을 하도록 하십시오. 특정 카페를 선생님이 홍보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능력껏 그렇게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이 원통용 휴즈는 타임 딜레이 레그라고 부르는데 바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0.2초 정도 있다가 나가는 게 있고 또 0.5초 정도 견디는 게 있어요. 물론 쇼트가 완전히 된 상태는 그건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딱 나가지만 회로에 콘덴서 절연이 나쁘다든지 약간 문제가 있을 때는 조금 기다려준다는 거. 조금. 그래서 타임 딜레이 레그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해요. 약간 기다려주는 제한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휴즈는 휴즈아이라는 휴즈아이.com 회사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보면 제일 큰 회사가 느껴졌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PPT 교재를 보여줄 때 휴즈 종류 회사 있죠. 그게 거기 회사 거예요. 휴즈아이 겁니다.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휴즈는 3.15A를 넣으라고 했는데 내가 3A를 넣었어요. 그럼 0.15A가 차이가 났죠. 좀 불안하죠? 괜찮아요. 3.15A라도 3A는 괜찮습니다. 근데 2.5A를 넣으면 조금 약한 게 있어서 휴즈가 또 분수같이 자꾸 나가버리면 일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큰 거는 괜찮아요. 3A짜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5A는 너무 세요. 5A는. 그리고 한 3.5A는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3.5에서 한 4A 정도를 썼다고 하더라도 괜찮아요. 다른 것보다는 그래도 휴즈가 먼저 나가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회로가. 그래서 휴즈 값이 조금 크다 해서 불안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너무 작은 거는 안 돼요. 한 1A 정도 빼버리면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꼬딱꼬딱하게 나가버리면은 또 다 분해를 해야 되니까 일이 많겠죠. 그래서 조금 큰 거는 괜찮은데 너무 작게 설계하는 거는 좋지 않아요. 그런데 배로 3.15A를 5A나 10A를 넣었다. 그거를 부시려고 작정하는데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해야 돼요. 자, 다음이 여기 있어요. 자, 요것을 우리는 바리스타라고 말해요. 이렇게 VARISTOR 이렇게 얘기해요. 바리스타는 전압 변동에 의한 내부 저항의 변화를 가지고 회로를 조정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은 바리스타는 두 가지로 구분해요. 어떤 순간적인 전압을 딱 받았을 때 도미스타가 아니고 이거는 도미스타가 두 가지로 구분하고요. 바리스타는 서지 전압, 과전압이 들어왔을 때 붙어서 회로를 보호하는 거예요. 바깥쪽에서 220V 이상이 들어와서 이게 붙는 예는 없어요. 그럼 한전이 다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220이 이상 들어와가지고 바리스타 이렇게 붙었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이 내부 자체에서 스파크가 생기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게, 접속불량이 생기게 되면 그 스파크에 의해서 펄스 전압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럼 그거에서 붙게 되는데, 먼저 이건 이렇게 해요. 봐요. 이게 딱 쪼개지면 주변이 완전히 숨구멍이에요. 팍 폭발하듯이 쪼개지면서 주변이 시꺼멓게 돼요. 그러면 그 수리를 의뢰한 주인을 보여줘요. 이렇다고 보여주면 주인이 뭐라 하냐, 지가 판단을 다 해요. 와, 다 탔네요. 이거 못 쓰겠네요. 지가 그냥 아예 얘기해요. 공입니다. 그런데 그거 띠내고 화장지에 물 묻혀가지고 그걸 닦아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없어도 되는 거예요. 요거는. 그런데 규격이 있어요. 이거는. 여기 보면 275라고 적혀있죠? 예. 가 아니에요. 오늘 좀 에러가 좀 많네요. 이 콘덴서는 이쪽 동네고 요걸 보셔야 돼요. 561. 오늘 좀 그러네요. 561은 56 곱하기 10의 1승이에요. 그러면 560V가 되겠죠? 이렇게 560V가 돼요. 그럼 요 바리스타는 560에 붙는 거예요. 수님, 560까지도 올라갑니까? 예, 올라가요. 피크 값으로 순간적으로. 그게 계속 560이면 난리 나는데 순간적으로 피크 값으로 PEAK, 이 피크라고 하는 것은 봉우리 값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탁 상승했다 떨어지는 서우지 전압을 우리가 피크 값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전압이 계속이 아니고 아주 짧은 0.0 몇 초 사이로 순간적으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고 얘만 붙어버려요. 딱 쪼개지면 빼서 버려버리고 그냥 없는 걸 해요. 안 넣어도 돼요. 안 넣어도. 왜? 다른 휴즈나 다른 데에서 보호회로가 또 있기 때문에 사실 안 넣어도 돼요. 근데 이놈이 문제는 시도 때도 없이 분수같이 붙으면 문제가 되는데 옛날 그 CRT 모니터에서는 저게 잘 붙었어요. 텔레비에서도 잘 붙고. 그러면 고장이 많이 난 것 같지만 그냥 빼버리고 휴즈만 갈아치우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배울 때 PIV, PRV라는 걸 여러분 문제에서 배웠어요. 그러면 100V에 곱하기 루트 1을 한 상태에 또 곱하기 2를 한 거예요. PRV가. 그러면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오죠, 그게. 그러니까 곱빼기 전압에서 또 곱빼기가 되는 거예요, 전압이. 그래 되면 이렇게 올라가요. 560V까지 220이라는 전압이 560까지 피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잘 만들어지는 편이라고 봐야 됩니다.